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공중이야기 11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4일이라고 왜 했는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오늘은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정말 1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의 평가를 받는 수능 날입니다. 19살을 살은 이제 정말 어떻게 따지면은 내년이면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친구들이 태어나서 19년 동안 자기들이 갈고 닦은 그런 실력들을 뽐내는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요, 오늘 수능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 3월 봄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그 자고로 대대로 수능 날만 되면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었어요. 수능 날만 되면 왜 이렇게 추운지 교문 앞에서 후배들이 그냥 뜨거운 그 주전자에다가 뜨거운 엽차 따라서 주면서 선배님들 응원하고 하던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못 봤는데 과연 오늘 우리 서천의 대표 언론사인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11월 14일 수능인데요. 너무나도 따뜻한 수능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태령자 공중이야기는요, 다른 날하고 똑같이 제 옆에 우리 서천에서 가장 발빠른 재간둥이시죠? 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정말 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빠른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늘 그 수능 날인데, 네,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그 과거 사진에 나올 법한 그런 날씨가 이제 바뀌고 하면서 네, 과거의 그런 추억들, 그 사진, 그 날이 추워가지고 있었던 장면들은 이제 그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내년에는 생각이 들어요. 더 덥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중순에 이 정도로 온화한 날씨라고 그러면요, 지금 개나리는 다시 펴야 되고요. 좀 있으면 진달래도 필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에도 기사를 썼지만 네, 일부 벚꽃에서는 벚나무에서는 벚꽃이 폈습니다. 진짜로요? 네,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기산면 삼월리 쪽에서 봤고요. 이야, 그 새 이파리가 돋아났습니다. 그 꽃이 핀 데는 네. 새 잎이 돋아난 데도 있습니다. 이 진짜 이 식물들까지 진짜 깜찍하게 속였네요. 이 기후가. 이러다가 그 꽃이 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추위가 몰려면 그 애들은 얼어 죽는 거네. 그 꽃은. 그렇죠. 철없는 애들은 조금 있으면 또 그 야, 날씨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죠. 사람이나 나무나 철없는 아이들은 일단 뜨거운 뜨거운 맛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형님, 웃자고 왔네요. 예, 우리 일부 철없는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철없는 어른들도 해당되는 거니까요. 본인 스스로 철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맛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이 오늘 지금쯤이면은 현재 시간이 5시 10분이니까 거의 끝나갈 시간이네요.
아무쪼록 정말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들이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테리왕자 국년 얘기 오늘은 좀 우리 둘 다 시간이 좀 없어서 좀 급하게 빨리빨리 달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 대표님 먼저 네.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그 신문에서 네. 일면에 붉은 먼지 달리고 페인트 물에 둥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예. 일면 톱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 이거 무슨 붉은 무슨 동백꽃인 줄 알았어요. 예. 지금 그 신문에서 보듯이 네. 이 페인트 칠로 해가지고 그 저 바닥의 흙들이 예. 흙과 돌이 전부 다 페인트색으로 다 뒤덮여서 예.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이야. 옆에 사진은 그야말로 이제 그 저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골조에 철골조에 철골조에 페인트 칠을 한 모습입니다. 미치겠다. 예. 이게 이제 페인트 칠을 하도록 된 현장에서 하도록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네. 군에 보고를 할 때는 신고를 할 때는 그 1차 이 페인트 도장을 별도 공간에서 처리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제보를 받고 30일 날 현장을 가보니까 이곳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은 마산면 삼월리 있죠. 이쪽입니다. 근데 이 공사는 서천군이 발주를 한 것이고 이거를 그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네. 위탁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건데 일반 데크 공사 거든요. 그래서 철골 및 도장 작업인데 네. 지금 문제가 된 이 현장에서 철골조에 그 시멘트를 칠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산면 삼월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초면 봉선리에서 네. 이제 저수지 동부 저수지 데크. 수문 예. 있는 데까지 두 군데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얘가 페인트 칠하다가 이 페인트들이 저 저수지 이거 물에 다 들어가 버리면 이거 심각한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서천지사가 군에다가 이제 일반 데크 공사 관련 현황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원래 계획은 가공 공장에서 1차 방청 도장을 한 뒤에 현장에서 2차, 3차 도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이걸 1차 방청 도장 네. 이거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방청 도장을 하면 전체를 다 칠하고 이제 이 접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땐 현장에서 페인트 붓으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저 철골조를 다 조립을 한 뒤에 현장에서 어떤 걸로 했냐면 에어 분무기로 한 거예요. 이게 뿌리는 페인트예요, 그것도? 그것도 뿌려서 한 거죠. 왜냐하면 뿌리니까 타 어떻게 날릴 거 됩니까? 아니야. 페인트가. 비산이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인부의 이 헬멧 있잖아요. 안전모가 예. 작업모가 하얀 모자였는데 이거 붉게 변했어요. 붉은 모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옷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무, 그 다음에 하단에 흙,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드러나 있는 돌, 예. 이런 데가 전부 비산이 된 날라간 에어스프레이 에어건으로 해서 쏘니까 이 페인트가 거기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주변이 심각하네. 페인트 먼지가 분진이 날아간 곳은 온통 다 붉은색으로 변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도 지금 붉은색으로 페인트를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이거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저 군의 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도 하고 무슨 과태료 처분도 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그거는 맞아야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저기 피해를 입은 나무라든지 자연환경들은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네. 이 오염토를 정화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묻은 것들을 다 정화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질 검사를 그때 당시에 이제 둥둥 떠다니는 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물을 이제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그래서 이제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별도 처분이 내려갈 건데 지금 현재는 행정 처분하고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 과태료가 이렇게 해도 과태료가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얼마요? 60만 원. 과태료 내가 여기다가 그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안 쓴 것은 과태료가 너무 아니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이 1차에 60만 원. 뭐 이거 네. 저 오염된 흙 100g에 60만 원 뭐 이런 거 아니고 전체가 60만 원? 그렇습니다. 아이고 답답하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식의 어떤 그 과태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 군에다에 신고하고 달리 현장에서 이렇게 불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금 법이 처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또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신고를 하고 괴롭혀야 되지 않냐.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거 저기 저 작업할 때마다 공무원 한 명 파견 시켜가지고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이나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네. 분명히 여기 공사와 관련된 공사 감독이 있습니다. 있겠죠. 공사 감독이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벌어진 건데 이것들을 그냥 방치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전문 용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그 신문에서 보시면 왼쪽에 그 철골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단에 이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H빔을 그 땅에 박기 전에 이 또 페인트를 또 칠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프라이머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프라이머. 예, 물체 표면을 보호하고 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실시하는 최초 도장 작업인데 이게 보게 되면 그 벽 같은 데 일부 이렇게 칠해 놓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먼저 예, 페인트 예. 칠하기 전에 먼저 이게 칠하는 거. 최초 도장 작업인데 이것들을 안 하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식되잖아. 수변 주변이잖아요. 습기인데 다 예. 썩잖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이죠. 예, 무조건 예, 녹이 나지 바로. 예, 그렇죠. 이거 뭐 저기 저 공사하신 분들 어디 유치원에서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유치원이 나온 게 아니라 국립호텔 다녀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국립호텔을 다녀서 국립- 국립호텔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국립호텔 가면 요령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편법과 불법을 가르친다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진짜. 이 국립호텔이 밥 먹여주고 이렇게 왜 해서 우리 그냥 서천의 해주니까 마산시초 이 동부저수지 이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그것도 이 사람들 그 공사하는데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그러니까- 받아서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붉은 페인트 현장에서 칠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여기 사진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가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앞에 그 물보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이 이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까 새들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지나다니면 계속 걸어다니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의 봉선지 같은 경우는 그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가창오리들도 또 올 그렇죠.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간섭하는 그 자기네들 쉬는 데 있어서 간섭 요인이 많다 보면 이 봉선 저수지를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인위적인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강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종천의 치유숲에 있는 종천 저수지하고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종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서천읍에서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종천 어메니티 복지마을도 있고 그러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군에서도 또 거기다 이제 치유숲도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곳 이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은 산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봉선지 같은 경우는 서천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이건 봉선리를 기준해서 봤을 때 13km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용객에 대한 어떤 그 최소한의 이제 그 조사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동북권이 물론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 서천에서도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개발 소외 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상 어떤 뭐 그 우리는 맨날 우리만 이렇게 소외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랍시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세를 내쫓는 그런 사업인 거고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봉선저수지가 지금 철새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하지만 지금 여기가 준설이 한 번도 안 된 지역입니다. 이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물이 굉장히 오염된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말고 마을마다 그 하수들을 그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장,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처리된 물들이 이 봉선지에 유입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개체수가 많은 이 물고기들을 낚아내는 일들 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에 우선해야 되는 것은 준설인데 준설은 사실상 하지도 못합니다. 과거에는 준설토가 그 폐기물로 취급을 안 됐을 때는 준설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여기서 나온 봉선지에서 나온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못 하는데 이 지금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그 위에다가 그 필요 없는 시설들을 자꾸 설치해서 새도 쫓고 그다음에 사람도 찾지 않다 보니까 예산 낭비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인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작업을 하는 현장 업체들 이렇게 편법이면서 이렇게 편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아요. 이 처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률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빨리 이거 어떻게 원상복귀가 좀 돼야 될 텐데. 뭐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죠 뭐. 에이, 답답한 사람들아. 아무튼간 이렇게나마 그래도 적발이 돼서 이거 뭐 적발 안 됐으면은 어쩔 뻔했어요. 그냥 계속했죠. 예, 계속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만큼의 면적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적발이 돼서 이렇게 뉴스천에서 이렇게 보도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영업정지 같은 거 안 하나? 행정처분 어떤 식으로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어디 업체야 도대체? 두 번 다시 서천의 어떤 광급공사는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뉴스천 고정환 대표님 또 다른 소식 부탁드리겠어요. 네, 다음에는 이건 간단히 그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출범하는 서천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 예. 드디어 그 대표 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이 선임이 되고 예. 월요일 날 위촉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그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 예. 깜짝이야. 네. 네. 우리 김세용 센터장님이 서천문화관광재단 비상임 이사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이끄는 초대 대표이사는 문옥배 전 공주 공주 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8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비상임 임원은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옥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그 공주문화관광재단 직전에 이제 대표이사를 지냈던 분이신데 여기에서 법정 문화도시로 공주시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고 100억 원의 국비를 또 유치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비상임 선임직인데 이 비상임 임원으로서는 그 이사로서는 최명규 서천문화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세용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장님, 또 한 분이 저 이정주, 네, 이정주. 아흔 이정주 선생님.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한내세무회계사업부 사무소 서용덕 대표.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외부에서는 장인식 전 우송정보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이사로 이렇게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은 고향이 서천이잖아요. 네네, 우리 뉴스서천 또 칼럼위원으로 또 활동을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중에서 이제 충남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얻어가지고 등기 절차를 마치면 이제 팀장과 직원을 공개 모집해서 네.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떤 활동은 하지는 않는 못하죠. 것 같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해서 예. 스타트를 할 건데 그 전까지는 웬만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를 다 하는 거고 관건은 12월에 서천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없이 본 예산이 다 승인이 좀 돼줘야 무리 없이 돛을 달고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서천에도 문화관광재단이 생겼고요. 그 비상임 인사 외부 임원들은 네 분 전부 다 관광 전문가들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준비하신 소식 오늘 서너 가지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다음에는 네. 지구도 달리고 그다음에 포인트도 받고 그 탄소 업슈라는 충남형 그 탄소 생활 실천이 이제 탄소 업슈라고 저탄소 그러는데, 배출. 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서천군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이 탄소 업슈는 이 충남형 탄소 중립 포인트제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충남도가 시범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15개 시군이 전부 다 충남형 이 시범 사업을 지금 전부 다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15개 시군 공이 이 탄소 업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주민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을 장려를 하고, 이 탄소 중립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이 올해 이제 충남형 이 탄소 중립 실천 사업에 군비 980만 원, 도비 420만 원을 들여서 모두 1,400만 원을 들여서 시범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4,800만 원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탄소 업슈에 그 나도 이제 그 가입을 하고 싶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탄소 업슈 앱을 다운로드 내려받아 가지고 회원 가입한 후에 탄소 없이.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중립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이제 돈으로 되는 건가요? 그 포인트가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네. 만점부터 그 포인트가 이제 지급이 돼요. 네, 네. 그래서 만점에 10,000원씩. 그래서 최대 1년에 그 10만 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없이 가입한 사람들이 몇 개 항목을 실천하냐면 모두 5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 없이 네. 예, 실천 항목이 여기에서 5개 분야 31개 항목에서 내가 실천한 거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그래서 포인트는 차등 지급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보게 되면 주요 항목별로 보게 되면 폐기물 분야, 그 다음에 수송 분야, 에너지 분야, 홍보 분야, 기타 분야 이렇게 그 5개 분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영수증 발급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를 줍니다. 예,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12,000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15,000포인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에 참여한다. 네. 5,000포인트 주고요. 그 탄소 중립 실천의 서약만 해도 네. 5,000포인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10,000포인트. 그리고 누구나 이제 집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잖아요. 네. 그럼 식물? 식물을 키우면 네. 1,000포인트를 주고 집에서 수돗물을 네.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구매해서 설치하잖아요. 5,000포인트를 줍니다. 아니 나 식물 집에서 키우는데 벌써 돈 벌었네. 네,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네. 보여주고, 아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싸.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누적 포인트를 네. 따라서 연간 10만 점까지 적립이 가능한데 만점 단위로 해가지고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10만 점 하면 10만 원을 원이네.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아니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네, 지구도 살리고 음. 탄소도 적게 배출시키면서 결국에는 용돈도 벌고. 이야.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탄소 없슈. 탄소 없슈 바로바로 검색해서 빨리 어플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방송 같이 보고 계시는 유선님, 빈님, 블루밍님, 그리고 야스키님 빨리 탄소 없슈 까세요. 10만 원이 그냥 생겨버려요. 집에서 잡초 키워도 돼요? 잡초 키우면 안 되겠지? 안 돼? 네, 잡초는 아니, 식물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식물은 그래도 돼? 잡초를 키우면 안 되지. 아니 그 보리 같은 새싹 이런 거 안 되나? 아니 그게 잡초야? 어찌됐든 보리 같은 새싹? 새싹 있잖아. 왜 보리인지 뭔지 모를 싹들 나잖아. 네잎클로버 키워도 돈 줘요? 1,000원? 그럼 모르겠다. 물어보세요. 어찌됐든 찍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어플에다 올려야 된다. 그렇죠. 야, 이거 정말 이거 그 일반적으로 생활 환경 어떤 생활의 어떤 그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 습관도 기르고 진짜 꼴먹고 먹고 탄소도 덜 배출하고 지구도 살리고 용돈도 벌고 일석사조 삼조 뭐 별의별 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 탄소 없슈 앱을 딱 깔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탄소 없이 그렇게 봤더니 벌써 다운로드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네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수천 명이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해갖고 약 31가지 종목으로 항목. 항목으로 아니고. 항목으로 네.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그 포인트가 연간 얼마씩 지급되는 것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없이요. 마음에 들어요. 탄소 없이요. 아무도 없이요. 집에도 없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이요. 형님은 집에 가면 누구 있시오? 뭐 저 가족들이 있지요. 아유 부러워요 형님. 네네. 자, 또 다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면에 오늘은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와서 네, 너무 이렇게 하다 좋아요. 보니까 소리도 나고 아니 진짜 좋아. 음, 자연스럽고. 좋죠? 네,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오늘 사회면은 서천 벼멸구 피해로 재배 면적 12% 9억 4천만 원 피해가 이제 집계됐다고 아, 하는 최종 소식을 최종 그 소식을 전하는데요. 제가 피해를 많이 봤구나. 밴드에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제가 오늘 그 별도로 찍은 네. 그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뭐야? 저거잖아. 미스테리 서클 아니에요? 그 우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저 우주선이 앉았다가 딱 날아가갖고 그 주변이 타갖고 없어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 서클? 지금 그 이 화면 그게 뭐예요? 저 뉴스천 그 인터넷판에 올린 사진은 네. 메인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벼멸구가 휩쓸고 지나간 그런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동글동글한 데가 가운데는 벼멸구가 지금 다 파먹은 거야? 폭탄을 맞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예. 이 폭탄을 맞은 겁니다. 얘들이 벼 밑에서 벼대의 제일 하단에서 10cm 위까지 10cm 부근에서 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즙을 다 빨아먹습니다. 고사가 되겠네. 네, 즙을 다 빨아먹어서 이렇게 고사가 되는 거고요. 얘들이 그 특징은 벼멸구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이 둥근 원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 한 번 다 진- 먹고 나가면 진짜 무슨 또 폭탄 터진 옆에 것처럼. 또 옆에 가서 또 파먹고 예. 그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시커먼 부분은 이야, 가운데 기가 막히다. 시커먼 부분은 이게 그 다 고스라져 가지고 지금 다 그 검불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좀 놀이끼리 한 거. 놀이끼리 한 것들은 지금 이미 얘들이 병에 이제 걸린 거죠.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미 고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서 좀 진해지면 붉은색 예. 그다음에 이런 까맣게. 식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그 먹지 못하는 데고 이 감염이 된대요. 그러고 나서 피해 본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이 네. 사진은 추수를 하고 난 그 사진입니다. 이 추수를 하고 나게 되면 이 벼 그루터기마다 요렇게 이제 그 싹이 돋습니다. 아. 싹이 나와요. 근데 이 벼멸구가 먹은 벼 그루터기는 네. 그냥 죽어 이게 있는 거죠. 이 벼대 그 그루터기에는 이 싹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지. 네. 영양가가 응. 다 죽었는데 완전히 식물이. 다 고사를 시키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벼멸구 피해를 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논이 얼마만큼 벼멸구 피해를 많이 봤는지 세계지도 같아. 네, 요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너무 디테일하고 네. 야, 너무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찍은 드론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오늘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종이 지면에는 이게 이제 그 추수하기 전에 사진 한 장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을 보시려면 뉴스천 인터넷판을 보시게 되면 사진을 통해서 벼멸구 피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치겠다. 그래서 올해 서천에서의 벼멸구 피해 재배 면적은 총 9,701헥타인데 9,701헥타의 12%인 1,175헥타가
벼멸구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9억 4천만 원이고요. 이 9억 4천만 원은 정부가 이게 전국적으로 이 벼멸구가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농업재해로 이제 인정을 인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재난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는 피해 농가들한테 12월 달에 이제 그 정리 추경에 들어가는데 네. 그 추경을 통해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그 가장 많이 본 지역은 이제 한산, 화양, 기산, 시초 이렇게 동부권 쪽 마산까지 네네네. 이 동부권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게 한산면이 전체 43.4%에 해당되는 510.72헥타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산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벼멸구가 좋아하는 게 다수학 품종의 이 찹쌀 품종들 이런 그 벼를 좋아합니다. 찹쌀 품종. 예, 왜냐하면 비싼 변에. 예, 그게 이제 그 저 맛이 더 좋은가 봐요. 찹쌀이 더 맛있잖아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흡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벼는 그 옆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찹쌀을 심은 논과 그다음에 일반 비를 심은 논하고 네. 붙어 있거든요. 네. 붙어 있는데 그 아까 첫 번째 그 사진이 저희 집 논이에요. 아유. 예, 그게 찹쌀 포장인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게. 아이고 열받아. 남의 것도 아니고 내 집 건데. 아우. 그거를 이제 손해평가사가 이제 그 손해평가를 위해서 온다고 그랬을 때, 야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좀 조사하는데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드론으로 찍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정만 대표님 가슴이 저렇게 구멍이 뻥뻥 네.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보면 일반 벼는 그렇게 그 저 벼멸구들이 일반 벼는 그렇게 안 달라들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찹쌀 다 먹고 나니까 음. 왕성한 식욕을 주체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 벼까지도 가서 피해들을 끼치긴 했는데 이 찹쌀만큼 그렇게 많이 그 심하지는 피해를 않았다. 끼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벼가 피해를 덜 보게 된 것도 이제 다수학 품종이 아닌 이 벼들은 피해가 덜 보는데 이 다수학 계통 그러니까 쌀을 많이 그 수확할 수 있는 이 벼 계통들은 얘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멸구야. 예, 예. 웬만하면 좀 이렇게 영양가 없는 것 좀 먹으면 안 되겠니? 너희들도 참 하긴 뭐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음, 멸구든 사람이든 음. 똑같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그 방제를 잘 해야 되지만 네. 올해 이렇게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게 이게 벼멸구는 중국에서 그 바람 타고 날라오는 비례충이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서천에 날라온 게 6월 30일 날이고 비인 그 성산리에서 처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온 것도 문제지만 올해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지 않습니까? 더웠죠. 네. 그러면 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성을 부리게 됐던 건데요. 이거는 유제를 뿌려야 된다고 그래요. 잎제를. 잎제를 뿌리게 되면 그게 40일 정도 효과를 간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뒤늦게 확인이 되거든요. 벼멸구가 먹었을 때는 이게 그 초기에는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벼 밑에 들어가서 이제 흡족을 하다 보니까 마르는 모습이 보였을 땐 이미 다 끝난 늦었다는 거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동 방제를 3차례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벼멸구가 발견된 이후에 뭐 어떤 집은 한 4-5번씩 그 방제를 했지만 효과를 못 본 것도 이 얘들의 그 먹이 그 습성이 그 벼 밑에서의 그 그루터기에서 한 10cm 위에 이런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먹다 보니까 이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얘들이 나오는 오후에 이제 그 저 이때를 공략을 해서 물약을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무튼간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전체 면적의 12%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뭐 진짜 12%면 10분의 1인데 농민들이 얼마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분들의 마음에 12%가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비례를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까요? 형님 12% 구멍이 났대. 얼마나 속이 쓰려. 아무튼 멸구야. 웬만하면 우리 농민들 힘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아이, 요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죠.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 무슨 뭐 작품 내라거나 하면 부모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죠. 제 77회 불조심 강주의 달이 이제 11월 달인데 27일까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작품을 접수를 받거든요. 어렸을 그래서 때 형님 우리도 어렸을 때 불조심 포스터 많이 그렸잖아. 뭐 이런 거 뭐 작품전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뭐 그리라고 진짜 했죠. 맨날 네, 드렸던 네. 것 같아요. 국민학교 그리라고 때. 해서 그리고 다 했던 거죠. 크레용 갖다가 막 그래서 여전히 하는구나.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는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4절 크기의 포스터, 직접 그린 포스터를 참가 신청서와 함께 27일까지 서천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최우수 작품상으로 이게 선정이 된 작품은 이게 서천소방서를 대표해 가지고 충남도 15개 시군의 소방서를 대표한 15개 작품들이 네. 이 출품이 되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출품이 돼서 선정이 되면 전국을 대표한 충남을 대표한 이 전국 단위의 소방 포스터가 공모전에, 되는 거네. 예, 다시 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 어린이들인데 초등학교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관심 많으시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정말 잘 선정 안 되더라. 진짜 이렇게 애들이 그린 건 안 되고 부모님들이 리터치를 많이 한 그림들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며칠까지요? 27일까지? 예, 서천 소방서로 직접 제출하면 되는 거네요. 4절이면은 일반 도화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일반 도화지 사이즈고요. 뭐 그 손그림이니까 뭐 뭘 써도 되겠네요. 뭐 크레용도 되고 크레파스도 되고 물감도 되고 포스터 컬러도 되고 뭐든 활용해서 그림을 좀 그리면 될 것 같은데 불조심 강조의 기간. 형님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소식 급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는데 급하게 달렸는데도 벌써 50분을 달려갔네요, 우리가. 그렇죠. 네. 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일들이 있어서. 네, 서로 일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는 오늘 정말 온화한 날씨에 정말 이게 수능일이 맞냐라고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온화한 날씨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자, 좀 이제 수능 시험은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종료가 됐고 다들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19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작년, 재작년 재수, 삼수 하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손발 닦고 일찍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험표만 갖고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어차피 수능을 마쳤다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학습에 대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에 대한 거는 과정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 오늘 우리 고생하신 수능 보신 여러분들께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